지난 영상에서 저는 도끼가 아닌 생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기 위해선 간절함과 절실함이 목표를 이루게 만든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절실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합니다. 네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진리에 가까운 문장인 간절해야 성공한다 라는 말에 반박하는 게 저는 어떤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역시 간절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제가 이 말에 반박하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가 배운 과학적 진실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목표에 간절해지는 순간 우리 뇌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느껴 지속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내가 무언가에 간절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반드시 두려움을 낳습니다. 집착한다는 건 그것을 얻거나 이루지 못한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은 시소관계여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은 비활성화됩니다. 전전두피질은 우리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측 전전두피질이라 불리는 MPFC 영역은 특히 중요합니다.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은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마음 근력이라 명명하며 마음 근력의 핵심 세 가지 능력을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이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MPFC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자신에게 건강한 동기부여를 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모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반드시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또다시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의한 동기는 나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나의 뇌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이성이 제 힘을 발휘하고 끈기와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뇌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당연해 보이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적 동기는 우리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처벌과 보상에 의해 움직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벌과 보상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우리 뇌는 무엇에 반응하냐? 그건 바로 새롭고 낯선 자극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벌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렸을 적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께 맞는다는 걸 알고도 안 해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보상에 의해 움직인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확실한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뇌는 처벌과 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피지 추출 영상 같은 다소 더럽고 혐오스러운 영상이 뜰 때가 있는데 조회수가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상을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왜 클릭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뇌는 처벌과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새롭고 낯선 것에만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 목표를 이루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낄 때 오히려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보상은 나에게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 아니라 뻔하고 당연한 자극이 되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나면 역설적으로 그 목표를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표를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목표가 이뤄지든 말든 진심으로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흥미를 잃어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방금 제 말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목표에 간절해지는 연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령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도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벌어진 일에 후회하고 자책하는 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극심한 자책과 자기 비하, 심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삶을 몇 년간 살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얼마나 나를 병들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목표를 내려놔야 합니다. 목표가 이뤄지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목표에 집착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능률이 오르고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집중하고 몰입해서 시간을 보냈기에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목표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못합니다. 분명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재미도 없고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약한 나 자신을 증오합니다. 의지박약이라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어떤 목표와 계획도 세우지 않게 되고 그냥 게을러집니다. 어차피 목표를 세워도 열심히 하지 않을 것도 알고 얼마 못 가 그만둘 것도 알기에 속으로만 그거 시작하긴 해야 하는데 하며 계속 게으른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내 삶은 점점 망가지고 나에 대한 혐오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간절함이라는 환상에 속아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해왔습니다. 간절함은 절대 나를 의욕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대체 이 시대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저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건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함이 나를 매번 의욕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때 웨이트 트레이닝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면서 출근 전, 퇴근 후 매일 2번씩 운동을 할 정도로 그것을 즐겼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헬스장에 가기 전 가슴이 두근댈 정도로 설렜습니다. 운동이 잘 된 날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운동에도 목표를 세우게 됐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게 되자 그토록 재밌던 운동이 정말 너무나도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한 건 부디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표가 KPI에 집착할수록 직원들은 빠른 속도로 떠나갑니다. 그보다는 직원들을 믿고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고 뛰어놀 수 있게 하는 회사가 생산성이 높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운영되는 회사의 직원들은 편도체가 아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직원들을 더 강하게 푸시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은 편도체가 아닌 전전두피질에서 비롯됩니다. 편도체는 창의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언제나 가장 쉽고 빠른 답만을 도출합니다. 나의 생존만이 중요하기에 도덕적이지 못한 선택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직원들을 계속 숨막히게 하는 회사의 성과는 절대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더 믿어주고 소중하게 대하는 회사일수록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어쩌면 개인의 문제는 아닐지 모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 속도에 발맞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지며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진부한 문구와 구시대적 발상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진짜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던 통념과 착각을 깨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나는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무시하시고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남들보다 강한 마음 근력을 갖게 되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나를 의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강박과 스트레스만을 준다면 마음의 여유를 잃게 만들고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아무런 동기부여도 주지 못한다면 기꺼이 그 간절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고 아주 오랜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것에 간절하다는 건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게 두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진심으로 내려놓기 위해선 언제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 용기를 내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에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내 가슴 깊이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온전히 경험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 중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고 그들은 어떻게 간절함으로 성공을 이룬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함을 자신의 동기로 건강하게 사용할 만큼 뛰어난 마음 근력의 소유자였거나 하루하루 자신의 치열했던 삶에 대해 스토리를 부여하기 위해 나는 간절했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나 1번은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2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의식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 탄생하게 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실은 별 이유가 없음에도 얼마든지 그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목표와 상관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을 뿐인데 자의식이 내가 이렇게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온 건 목표에 간절했기 때문이야
라고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과관계가 아닌 것도 인과관계로 해석하여 그럴듯하게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자의식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의식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면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간절함과 절실함은 나를 의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목표를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오히려 목표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내려놓기 위해선 내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고 이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